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문 활짝 열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에 대해서 친절한 동반자, 상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지만 상담 신청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자, 번호 나가고 있죠. 서울전화 02-6676-0200, 6676-0200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든든한 카페 즐기시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한정훈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카페 지기의 든든한 조력자로 제가 함께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부동산 고민 진짜 많이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매수 시기를 놓친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또 좀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고민이 진짜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실제로 매수 타이밍을 놓친 분들한테는 꼭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살려고 할 때가 가장 싼 때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이 늦추다 보면은 결국은 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계속 오르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입장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고민인데 다주택자들은 아마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유를 할 거고요. 좀 가치 없는 것들은 올 6월 이전에 아마 좀 시장의 매물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내가 뭔가를 사려고 보면 그게 싸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비싸게 좀 느껴지는데 좀 싸다고 생각해야 되고 미래가치 중심으로 좀 분석을 철저하게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방송에서도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만 1대1로 또 상담 받아볼 수 있잖아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이 올해 또 어떻게 지금 이제 올해 1월 달이잖아요. 1월이 와서 올해 또 한 해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줄 알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걸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의 하나의 화두를 쫓아서 1급지 역세권 이런 쪽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지 이걸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어딘지 심층 상담을 통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개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대1 상담 같은 번호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2021년 과연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전망을 비롯해서 1급지 역세권 투자 전략 함께 꼼꼼하게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1대1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지 역세권을 주목하라. 원하시는 분들 많아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6676-0200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정훈 소장님의 성공투자 레시피 들어봐야 되겠지요. 성공투자 레시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24번째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중에 딱 한 번이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25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과연 예전과는 좀 다를까요? 이번에는 공급 대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올해 우리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셨죠. 거기서 집값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자, 기조가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이 수요 억제책을 강하게 고수를 해왔다면 지금은 공급 확대로 방향이 이게 전환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갖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이 전환될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자, 정부의 공급 확대, 지금 공급 확대책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결국 그 공급 확대책을 제가 가만히 25번째 대책이 어떤 게 나올까 생각해 보면요. 새롭게 교통부 장관이 취임하셨잖아요. 예, 그분께서 얘기한 게 있죠.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도 개발을 하고 거기다 임대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낙후돼 있는 준공업 지역들을 개발을 하겠다. 재개발, 공공 재개발이죠. 하겠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낡은 저층 위주의 주거지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 가지로 크게 결국은 모든 게 포인트가 지금 재개발로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현 정부 주택의 공급의 핵심은 바로 이 공공성입니다. 이 공공성을 지금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죠. 예,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자가주택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늘리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총론은 맞는데요. 이상하게 강론에서 틀려요. 이 전문가들하고. 총론은 공공주택이든 모든 주택을 늘리는 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강론이 틀려요. 이 전문가들 시각은요. 정부에서 이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시켜서 공급을 늘려야지 이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있어서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약간 시각 차이가 존재하죠. 자,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서울시장 선거 승부수 너도 나도 뭐라고요? 규제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표심 잡자 여야 불문 재건축 재개발 목청 야 세금도 인하해라. 이렇게 지금 어쨌든 공통은 뭡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뭔가 좀 활성화시키겠다. 여당, 야당의 공통점은 재개발이죠. 예. 여당은 재건축은 조금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 보셨죠, 신문에?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양도세 한시적으로 30% 깎아주자. 이렇게 해서 공급을 확대하자. 왜냐하면은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매물이 시중에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지금 민주당의 시각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발언을 하고 하루 만에 없던 일로 강남 재건축 양도세 완화 완화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전문가들 의견이 있죠. 양도세 완화가 유일한 단기 공급책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양도세 완화 없다. 재차 강조한 민주당.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양도세 완화는. 그런데 이게 강한 부정은 오히려 긍정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도 아직까지 열어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빠르게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지 빨리 나오죠. 왜냐하면은 상기 신도시니 어디에 집을 져서 뭐 개발을 해서 중공업 지역이든 뭐든 역세권 개발이든 개발을 해서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도세 중과로 지금은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또 6월이 되게 되면은 양도세가 현재에서부터 10%씩 다 오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이나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풀면은 시중에 매물이 나올 거고요. 매매 시장은 안정될 것은 저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 변화 생길까요? 기존에 공급 부족하지 않다 규제 그래서 계속 강화했죠. 근데 이제 공급 부족 인정하고 규제 완화 전환. 근데 가능성은 저는 조금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정책 기조가 이렇게 계획해서 왔는데 4년 동안 이제 와서 바꾸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부분적인 완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항상 어떤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리고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거 기사를 보십시오. 신도시 추가 지정 없다. 이거 4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에 나와 있던 거죠. 여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과거처럼 수도권 외연 확장을 지양은 안 하겠다는 거죠. 수도권 외연 확장 지양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서울 도심 지역을 재생하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게 나왔습니다. 기사가.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나왔어요? 2013년도가 나왔던 기사 같은데요. 여기에 기존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그래서 압축 도시로 발전하겠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2014년도에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막 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항상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보고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향성은 과연 뭘까요? 여야는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고 재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은 높은 프리미엄, 엄청 많이 좀 비싸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비싼 지역이 들어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죠.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라면. 투자의 목적은 어떤 지역?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찾는 게 올해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계속 그 공공 재개발도 1차, 2차, 3차 계속 발표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두가 될 거고 또 역세권 개발 이것도 또 화두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세권 개발과 공공 재개발이 어떤 게 더 효과가 클까? 이것은 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런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빨리 정부가 주도하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결국은 이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한 박자 빠른 그런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성공은 대개 글을 쫓을 겨를도 없이 바쁜 사람에게 온다.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든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은 반드시 그 대가는 온다는 거죠. 올해 우리 재테크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또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